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는 아이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인가? 아이 자신 혹은 상대방의 건전한 행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동인가? 아이 자신 혹은 상대방의 학습이나 사회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인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행동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ABC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문제 행동 이전에 전조 행동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전조가 되는 행동부터 중재하면 더 큰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BC 분석 없이 문제 행동의 원인을 추측하거나 해서 문제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더 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행동 중재를 하려면 가장 먼저 목표 행동을 정해야지 되겠죠? 이 목표 행동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생활도 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죠. 이랬을 때 우리 아이와 관계하는 어른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또 같은 행동이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괜찮고 저런 상황에서는 안 괜찮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이의 행동에 따라 어른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마다 그에 대처하는 대응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아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자칫하면 아이의 문제 행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중재할 때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많은 것이 지켜지려면 우리 아이 주변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일관되게 대응해야 중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행동을 일관되게 중재하려면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굉장히 이상적일 수도 있고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니 서로의 의견을 잘 조율해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대응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논의를 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꼭 주변의 전문기관을 찾아서 함께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ABC 분석을 꼭 해야 합니다. ABC 분석을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ABC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의 행동의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행동의 기능, 즉 이유를 파악하려면 그 행동 자체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행동이 일어난 앞 상황과 뒷 상황을 같이 봐야 합니다. 행동의 앞 상황을 통해 행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행동이 일어난 뒷 상황을 통해 그 행동의 기능, 즉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ABC 분석을 통해서 문제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게 되면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고 문제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꼭 기록해야 합니다. ABC 분석 기록이 쌓이다 보면 그동안 미처 몰랐던 우리 아이의 여러 문제 행동이 보입니다. 또한 아이의 행동뿐 아니라 부모님의 행동이 아이의 문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ABC 분석을 하지 않으면 그저 부모님의 느낌이나 추측만으로 중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의 행동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명확한 해결 방법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C 분석 기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ABC 분석을 통해서 행동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행동 관찰 시트는 ABC 분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게 되는 양식입니다. 행동 관찰 시트는 ABC 분석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양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ABC 분석은 I의 행동, 즉 B, 행동의 앞상황, 즉 A, 행동의 뒷상황, 즉 C를 기록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A, 선행 사건에는 문제 행동이 일어난 시간이나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계기 등을 기록합니다. 또 B, 행동에는 I가 한 문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C, 결과에는 I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뒤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한 대응 방법 뒤에 I의 행동의 결과를 한 번 더 기록하면 I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기 더 쉽습니다. 이런 내용을 행동 관찰 시트에 기록하고 행동 관찰 시트를 일주일 정도 쭉 기록을 하시다 보면 더욱더 명확한 우리 아이의 행동의 원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ABA는 과학적 접근 방식이므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재를 시작하기 전과 후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중재 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온종일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한 방법으로 중재 전과 후의 행동의 발생 유무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생 유무를 시간대로 나눠서 강도나 빈도를 기호로 정해서 기록할 수도 있고 횟수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행동의 형태에 따라 빈도보다는 지속 시간이나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양육을 하는 상황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록도 필요한데요. 이때는 기록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록을 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과 시간대가 다르니 돌아가면서 시간대를 정해두고 기록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행동 중재를 통해 그 중재 효과를 확인하려면 중재 전과 후의 기록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문제 행동이 줄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동 중재 전과 후의 기록이 없으면 중재 효과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민정윤 소장님과 함께 행동중재기록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문제 행동이 한두 개가 아닌데 무엇부터 중재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의 문제 행동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행동 중재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목표 행동을 정해야 합니다. 목표 행동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3. 왜 행동 중재의 시작이 ABC 분석인가요? ABC 분석을 통해 아이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ABC 분석을 해야 합니다. 4. ABC 분석을 할 때 기록을 하던데 꼭 기록을 해야 하나요? 네, 꼭 기록해야 합니다. ABC 분석 기록이 쌓이다 보면 그동안 미처 몰랐던 우리 아이의 여러 문제 행동이 보입니다. 또한 아이의 행동뿐 아니라 부모님의 행동이 아이의 문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5. ABC 분석의 행동 관찰 시트는 무엇인가요? 행동 관찰 시트는 ABC 분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게 되는 양식입니다. A 선행 사건에는 문제 행동이 일어난 시간이나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계기 등을 기록하고 B 행동에는 아이가 한 문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C 결과에는 아이가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한 뒤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기록합니다. 대응 방법 뒤에 아이 행동의 결과를 한 번 더 기록하면 아이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기 더 쉽습니다. 6. ABA는 왜 계속 기록을 하나요?
ABA는 과학적 접근 방식이므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비교하여 중재 효과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계속 기록을 합니다. 7. 수시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힘들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록이 어려울 땐 행동 발생의 유무를 기록하거나 발생 유무를 시간대로 기록할 수 있고 횟수, 지속 시간,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공통된 목표를 갖고 기준을 명확하게 정한 다음 온 가족 모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면 중재 효과를 점차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